네, 안녕하세요. 치포코디 시청자 여러분, 안정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직무,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좀 많고요. 앞으로 굉장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입다해서 한번 어떤 건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바로 물류직무입니다. 물류직무. 물류직무, 여러분들 그렇게 물류회사를 가고 싶어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이 물류라고 하는 것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유통산업과 결합했을 때에 엄청난 부가가치를 낸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발전하면서 쓱 침투해 있어서 만약에 배달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불편해질 겁니다.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굉장히 윤택하게 하기 위해 애쓰고 있고, 그 존재가 없어졌을 경우에 그 존재감을 누구보다 가장 많이 느낄 수 있는 물류직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포문은 물류직무로 취업하고자 하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따 인터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물류기업 취업 루트는 크게 세 가지라고 이 멘토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국내 기업 혹은 외국계 기업에 물류 담당 부서가 있겠죠. 물류 담당 부서가 있겠죠. 그런 쪽으로 입사하는 것과, 두 번째는 국내 아니면 외국계 3PL 기업,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죠. 아니면 국내 기업 혹은 외국계의 포워딩 기업, 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물류하면 여러분들이 두 번째 3PL 쪽 아니면 포워딩 쪽으로 좀 많이 갑니다. 왜냐하면 물류 담당 부서에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좀 규모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 물류 담당 부서는 거의 이런 2번과 3번의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는 2번, 3번 쪽을 좀 많이 가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분은 1번부터 3번의 순서대로 지원 순위를 정하라고 말씀하시네요. 이분 같은 입장에서는 기업의 전반적인 흐름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에 속하는 물류팀에 있어라. 그리고 물류의 큰 틀을 배운다는 관점에서,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물류업계 위상 때문에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간다면 이분이 이제 여기에 이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이시니까 이분의 의견이긴 한데, 간다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다면 왜 그런 걸까를 또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럼 각 기업에서 물류팀에서 채용 공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회사는 당연히 가급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선택할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들 산업 선택할 때 있어서 사양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 물류 산업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물류를 논하지 않고는 이제 그 기업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곳들은 경쟁이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물류 분야의 경험을 쌓은 후 향후 업종을 바꿔라. 그러니까 이분은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이니까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스펙과 경험이 필요하냐? 보통 이제 물류하시는 분들은 뭐 물류관리사라든지 CPIM 이런 거 준비하시죠. 물류의 전반적인 분야를 한 번씩 다룬다는 측면에서 물류관리사는 공부할 만한 자격증이지만,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거 있다고 취업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있다고 떨어뜨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산업에 대한 관심, 특히나 전공자가 아니신 분들은 이거 땀으로 인해서 내가 이쪽에 관심이 있었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굳이 여러분들 막 바지가랑이 자꾸 막 따지마 이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취득하시고요. 참고로 물류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내에서만 뭐 이것보다도 왔다 갔다 훨씬 많이 하잖아요. 수출 국가니까.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에서는 국제무역사도 도움되니까 이 자격증도 알고 계시죠? 자, 물류 분야 인턴 아르바이트 기회 하기가 힘들죠. 해봤자 무엇입니까? 택배 상하차 아르바이트. 아니면 요즘에 나오는 새벽 배송 일일 체험. 그죠? 그런 것들 좀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이 대략적인 분위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고,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 저 경험할 시간이 없습니다라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치시면 여러분들이 간접 체험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 한 두 번, 세 번 정도 보시든가 아니면 두 편, 세 편 찾아보시면서 간접적으로 체험하신다 생각하시면, 이런 부분이 좀 힘들구나라는 점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국어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업무를 하더라도 더 앞장서기 위해서는 앞서가기 위해 필요하다. 회사별로 혹은 물류 내 세부 직무별로 매우 차이가 크는데, 제가 최근에 물류 직무로서 이직시켰던,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그 기업에서 B라고 하는 기업으로 이직시켰던 분도 어디 계셨냐면은 중동 쪽에 오래 계셨어요. 그쪽에서의 어떤 그런 물류들을 담당하시다가 들어오셨는데, 거기 사용하셨던 언어는 영어겠죠. 언어는요, 여러분들 어떤 직무가 됐건 잘하시면 유리합니다. 더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굳이 또 영어 점수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어 점수 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은 하지만 딸 수 있고 좀 해서 잘할 수 있다면 좀 계속적으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능숙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여기 볼게요.
물류 업무는 상당히 분야가 넓대요. 수요 예측을 하는 플래닝 업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구비하고 물류 회사라고 한다면 뭐 갖춰놔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캐파는 어느 정도까지인가가 당연히 따져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있는 장비 세트를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고 전반적으로 이런 층들에 있는 것들이 모든 층에 이런 장비들이 다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물류에서 전화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캐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플래닝 그런 걸 잡는 거죠. 수출입 통관 관련 업무 이걸 우리가 뭐 미국으로 우리가 이 스튜디오를 이전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수출입 통관 업무 가야 됐고요. 효율적인 창고 운영 업무, 그 다음에 적정 수준의 재고를 유지하는 재고 관리 업무 등 한 4가지 업무로 이분은 말씀을 해주셨네요. 이분의 업무를 예로 들자면 50%는 나는 한국 물류 쪽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 나머지 50%는 아태 지역,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물류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물류니까 거의 이제 해외 쪽으로 많이 나가는 그런 쪽의 일을 전 여러분들이 해주시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루틴 업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제품이 수입되겠죠. 이 수입되는 상품이 통관되어서 창고에 입고됐어요. 그러니까 통관은 거쳤고 창고에 입고된다고 하면 이거에 고객의 요청에 따라 이제 빼줘야 되잖아요. 그 출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커뮤니케이션을 내가 진행하고 있고 문제가 있다는 관련 부서, 수출입 통관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3PL 회사 쪽에 문제가 있는 건지 고객 서비스 쪽에 컴플레인을 건 건지 아니면 IT 뭔가 안 되든지 재무팀, 뭐 돈, 어떤 비용, 정산 쪽에 문제가 있는지 등 다양한 쪽과 협업을 하고 문제가 빨리 최대한 해결하도록 한다. 이해되시죠? 하나의 제품을 갖고 왔는데 통관 쪽에 있어서의 문제, 아니면 이걸 배달하는 쪽에 회사 쪽에 있어서의 문제, 아니면 고객이 받고 어떤 컴플레인 했을 때의 문제, IT적인 문제, 재무적인 문제, 모든 문제랑 다 연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또한 ERP 시스템을 통해 수많은 로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의미 있는 보고서를 만든대요. 여러분들. 제가 이 강의하면서 특히나 마케팅 쪽에 있어서 수많은 빅데이터들 아무리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의미한 정보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의미 있는 정보가 무엇입니까? 이런 거죠. 데이터가 되게 많잖아. 자, 그럼 우리 비용이 얼마나 나왔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등의 물류 비분석하는 거죠. 물동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파악할 수 있겠죠. 한 달에 한 번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어떤 또 시즌별로의 물동량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프로세스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다 이 데이터를 보면서 그런 점들을 찾아내고 도출한다는 겁니다. 이게 로우 데이터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의 어떤 인사이트 이런 걸로 좀 바뀔 수 있으면 좋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직무를, 이런 경험을 해볼 확률은 낮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의 트렌드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 건데 A라는 사람 뭐하고 있고 B라는 사람 뭐하고 있고 C라는 사람 뭐하고 있더라. 아니면 A라는 책은 어떤 책이 잘 팔리고 있고 B라는 영화는 어떤 것이 잘 나가고 있고 C라는 가요는 어떤 음악이 잘 들리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사람들의 고객들의 정서 상태는 이런 것이다라고 유의미한 정보잖아요. 이런 어떤 여러분들의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사이트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동시에 아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물류 IT 관련 프로젝트 진행 상황 확인한다고 했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3PL과 KPI 회의를 통해 한 달간의 업무를 리뷰한다고 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능력은 콜라보레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관련된 부서 많았잖아요. 통관도 있었고 재무도 있었고 IT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콜라보레이션을 좀 중요시 여기네요. 보통 협업 능력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콜라보레이션을 하니까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있어 보인다고 얘기할까요? 용어 선정 좀 잘하셔야 되는데 저 단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때때로 부서 간 충돌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때 부서 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능력 요구됩니다. 그러나 좀 추상적이잖아요. 여러분들 그 일 직접 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장의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만약에 조언을 드린다면 외국어, 그다음에 현직자들과의 네트워킹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어는 이분이 지금 50% 이상을 아태 지역 쪽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가자를 한다도 우리가 국내 물류 쪽만 다루고 있는 쪽이지만 이 친구가 외국어를 잘하고 있다면 나중에 혹시 우리가 더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니까 훨씬 더 장점이 있겠죠. 그런 차원으로 보시고요. 현직자들과의 네트워킹 이분 어떻게 봤어요? 학교 선배, 주변 지인, 온라인으로 찾아낸 재직자들. 이게 요즘에 되게 좀 많이 핫한 것 같고요. 워낙에 SNS 채널도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잘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채용 과정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채용 박람회,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박람회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보시면 좋겠네요. 또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수시로 사람 뽑고 있고 하니까 그런 기회도 놓치지 마라. 자격증 준비하고 있다면 아까 해주셨던 물류관리사, CPIM, 국제무역사 이런 것들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실무 경험이 없는 자격증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얘기도 있긴 해요. 심지어 제가 아는 한 팀장님은 신입사원이 CPIM 갖고 있다면 탈락시킨대요. 와, 이건 좀 너무했네요. 더 중요한 정보를 받아들이기 전에 기존 정보가 방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 이유이기도 하는데 CPIM을 이 얘기를 여러분들 또 들으면 뭐 선배가 야 CPIM 따지 마 우리 팀장님 떨어뜨려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더라가 되는 거죠. CPIM을 따면 떨어진다니까 난 따지 않겠다? 아니요, 아니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준비가 됐고요. 전혀 전공자가 아니라면 당연히 공부해서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뭐가 나쁘겠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니까 너무 성급한 일반화에 오류를 범하지 마시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필하실 수 있는 게 지식과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류 경험을 내가 직접적으로 해볼 수 없다면 관련된 지식을 많이 쌓고 가세요. 그리고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분석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분석하신 내용들을 저는 가져가시는 것도 훌륭한 무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력서가 횡한 사람보다는 하나라도 더 공부했던 사람한테 눈이 간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의 관련 경험, 목표 그런 부분들 가지고 면접관과 소통하는 부분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좀 넘어올게요. 이제 물류회사 보겠습니다. DHL 다 아시죠? 어떤 회사인지는 업무 소개해 주십시오. 저는 트럭 독 파트를 담당하다가 그다음에 지금 플라이어 소트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쪽 파트는 뭐 하는 거냐? 상업 서류 있죠. 상업 서류. 그냥 박스화 할 수 없는 소화물을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시스템에 기록을 남긴 다음에 다음 프로세스로 연결하는 직무를 하고 있답니다. 소화물, 작은 화물이잖아요. 또 얇은 서류는 뭐가 안 되냐면 자동 분류가 안 되고 있대요. 그래서 직접 운송장 주소를 확인하고 있고 그다음에 잘못 분류되지 않도록 집중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고 있다. 꼼꼼함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네요. 자, 트럭 입출고 파트는 트럭이니까 수출화물을 트럭에서 컨베이어 라인으로 하차하는 그런 업무고 수입화물은 트럭에 적재하는 거, 즉 빼고 넣고 이런 거죠. 그래서 규정 준수하면서 화물 취급하는 것은 물론 역시 정보 스캔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나름대로 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 구분, 또 취급 관련 주의사항들을 숙지해서 운송장 및 화물 잘 확인해서 정확하고 안전한 화물 관리 이거예요. 물류는 뭡니까? 정확하고 안전하게 제때에 배달해 줘야 되겠죠. 근데 국내도 뭐 최근에 뭐 태풍 소식도 있었지만 서울은 비가 안 오는데 밑에 지방엔 바람과 아주 비바람이 불면서 그냥 자연 환경이 이렇게 다른데 기후가 다른데 전 세계로 나가는 배 타고 나가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비행기를 이게 지금 보내야 되는데 바람 때문에 태풍 때문에 결항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정확한 시점에 보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고요. 물류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이 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을 느끼죠. 그래서 항상 플랜 B, 플랜 C도 가져가시는 것이 정설입니다. 두 파트의 차이는 무엇이냐? 자동 분류랑 수동 분류 가능 여부 차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플라이어는 수동 분류고 트럭은 자동 시스템이다. 하지만 두 파트 모두 정확성이 요구된다라는 점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필요하냐? 정확한 규정을 준수해야 된다. 또 위험물이 있겠죠. 또 화공품, 화약, 폭약 등과 같은 비적합 화물을 구분하고 잘 분류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 매뉴얼을 꼼꼼하게 잘 숙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네요. 뭐가 힘드냐? 그럼 또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 라고 얘기했더니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경우 명절 때 됐을 때 막 크리스마스 뭐 이런 때 됐을 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니까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게 이제 프로세스 개선인 거죠. 프로세스 개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딴 게 아니라 갑자기 우리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엇인가 로딩, 뭔가 걸리는 거예요. 걸릴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버퍼가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 때 이제 개선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육체적으로 힘든 점이 있지만 모든 걸 잘 맞췄을 때에는 보람감과 성취감도 느낍니다. 라고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역량을 좀 작성하신다고 하면 직접 물류 경험은 없겠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그때가 추석 시즌이었어요, 여러분들. 보통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이 뭐 1000개였으면 추석 시즌이니까 5,000개, 많게는 10,000개까지 가는데 이걸 주어진 시간에 어떻게 똑같이 해야 됩니까? 라는 걸 여러분들이 막 머리를 짜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효율성이라는 측면도 나오니까 그런 게 개선입니다. 그런 게 창의적인 경험이고 그런 관점. 내가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서만 썼는데 갑자기 시즌이 되면서 인적성도 해야 되고 면접도 해야 돼. 이럴 때 똑같은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효율성, 그게 개선입니다. 그걸 좀 한번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좋겠네요. 물량이 증가해서 기존 업무가 밀리는 경우 있는데 그땐 빨리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겠죠. 그런 노하우 방법들 찾고 팀 미팅 시간에 조언하면서 업무 역량 끌어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좀 다른 내용이긴 한데 전 여러분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계약직이었나 봐요. 그리고 정규직이 되셨나 봅니다. 이분은 태도가 이랬다고 합니다. 바쁜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가 되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의 역량이 지금 당장에 경력자들 대비 부족할지라도
나를 뽑으면 나는 경력자들 못지않게 빨리 일을 따라잡기에 노력할 것이고 열심히 일할 것이다.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일이라도 맡을 수 있도록 부족한 점 항상 물어보고 해결하겠다.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역량이 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뽑으려고 하는 자세, 뽑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뭐 조금 알고 있는데 많이 알고 있다 이런 척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기초 역량 쌓았다고 인정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 정성적인 여러분들의 자세와 태도, 애티튜드 그런 점들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UPS라고 하는 회사도 여러분들 아시죠? DHL과 같은 그런 회사인데 여기에 근무하시는 분의 스토리를 한번 들어볼게요. 화물관리운영부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떤 업무를 합니까? 허브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수입과 수출 화물의 반입, 반출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다루는 부서다. 아까 DHL보다는 훨씬 더 좀 약간 범위가 큰 일이 되겠네요. 나는 반입과 반출 화물의 세관 관련 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 관리한다고 배웠었죠, 우리? 그 다음에 파손되는 화물 있잖아요. 그런 거 체크하고 또 주소지가 정확한지 확인하는 운영 지원 업무. 주소지 바뀌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수출입 특성 화물 분류, 상하역 작업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까? 항공기, 자체적인 항공기가 있겠죠. 그게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기 전에 일단 화물 통관 진행을 위해서 적하 목록 데이터를 세관에 전송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게 오케이 된다면 화물을 하역하고 분류한 후에 해당 센터로 하역, 출고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류된 화물을 UPS, 간선 차량에 적재해서 배송 준비를 하면 작업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물건이 쭉 오려고 할 때 들어오는 품목에 대해서 세관에 전송하고요. 오케이 되면은 하역하고 분류한 다음에 각각의 센터로 보낸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 일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취감이 매우 크다. 매일매일 많은 양의 화물이 입고되잖아요. 또 출고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볼 때 성취감.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들어오네, 나가는데 이것이 들어오고 이것이 나가기까지 그 많은 과정들을 관여하시는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 프로세싱이 쫙 보이는 거죠. 그럴 때 성취감 좀 좋고 또 종종 급한 물건을 픽업하러 직접 방문하는 고객을 볼 때가 있다. 그때 신속한 업무 처리로 고객이 딱 찾아갔을 때 또 안도했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자부심과 함께 더 열심히 일해야 되겠구나 라는 책임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직무에 필요한 핵심 역량 무엇인지 좀 얘기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현직자의 말을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팀은, 우리 부서는 많은 부서들과 협업을 한다. 이때 업무를 신속히 처리해야 됩니다. 또 화물 누락을 방지하려면 멀티태스킹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케이스별로 예시와 세부사항을 정리한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이런 카테고리면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가 이제 조금씩 잡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좀 카테고리화 시키고 거기에 있어서의 세부적인 숙지사항 이런 것들을 좀 분류하면 좋겠네요. 그에 맞게 표준화된 운영 절차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 단어, 그 다음에 표준화된 운영 절차, 시스템 이런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겠네요. 수출입 업무에도 트렌드가 있네요. 수입 화물의 발신지가 미국, 중국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요즘에는 전 세계 국가에서 또 직구, 역직구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곳에서 수입 화물이 들어옵니다. 전자상거래의 발전에 따라 이커머스의 발전에 따라 트렌드가 변하는 것을 많이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때 가장 어렵냐라는 질문에는 시간 관리가 가장 어렵다는 거죠. 정말 1분 1초를 허투루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작은 실수, 굉장히 큰 실수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서비스에 UPS 믿고 썼는데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그러니까 물건이 오긴 왔어. 근데 뭔가 파손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물건이 오긴 왔는데 잘못 왔을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면 회사의 이미지에 큰 흠집을 내는 거죠. 그러니까 늘 주어진 시간을 잘 써 나가면서 최대한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쪽에서 일하고 싶다면 어떤 준비를 하면 좋냐? 일단 업무 관련된 역량과 소프트 스킬, 영어와 같은 외국어 역시 외국어네요. 특별한 전공이나 자격증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MS 오피스 능력. 이게 뭡니까? 주어진 시간에 업무를 빨리 처리하려면 여러분들이 무슨 툴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MS 오피스 능력이라고 이분은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의 사례 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어느 회사냐면 항공 수출입과 관련된 보세 운송, 통관 운송, 내륙 운송, 배차 업무 등을 지원하는 회사에 계신 분이고요. 이곳에서는 거래처 관리와 영업 지원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이분은 고가 반도체 설비, 그 다음에 자동차, 항공기의 부품 등을 운반하기에 필요한 보세 운송, 통관 운송을 통해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고객사 관리,
고객사가 있을 거잖아요. 뭐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 자동차와 항공기가 들어가는 곳, 그런 곳에 있어서의 고객사 관리, 또 CS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무 프로세스를 얘기해 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고객사 납품 요청이 있겠죠. 그다음에 전일 이슈 사항.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들어오겠구나라고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고객사 요청 사항에 맞춰서 차량을 일단 배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량 그 기사분들과 협업을 하겠죠. 실시간으로 차량 위치, 운송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안을 상황실에서 예측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 도착지까지 정시에 안전하게 잘 배달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내용입니다. 핵심 역량 무엇이 필요합니까? 과감한 결단력, 그 다음에 업무 추진력이라고 하네요. 과감한 결단력은 왜 필요하냐면 갑자기 긴급 배차 요청하는 거예요. 야, 더 갖다 줘야 될 것 같아. 야, 이거 더 필요해. 난리가 난 거죠. 그랬을 때 빨리 좀 해야 되겠는데. 운송간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응, 사고가 났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결단력이 있어야 될 거고요. 신속한 대응, 또 빠른 사후 처리, 우리 CS, 고객 만족을 하기 위해서 빨리빨리 대응해 주는 부분 필요할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입니까? 항상 메모하는 습관. 아까 앞에 분도 시간 관리가 힘들다고 했잖아요. 시간 관리하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모바일이라든지 뭐 이런 툴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메모죠. 수첩 갖고 다니면서 메모하는 거예요. 뭐 있었고 뭐 있었고 뭐 있었고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속적인 업무 프로세스 확인입니다. 획일화된 체크리스트 통해서 업무 처리하고 있고 이 체크리스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고객처는 변화할 거고요. 이슈들은 계속적으로 변화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이 체크리스트를 업데이트하는 게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향후 발생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문제가 터져가지고 이를 봉합하는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대응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가장 뿌듯한 순간은 아무래도 이거죠. 물류 업무는 매 순간 아무런 이상 없이 물건이 도착지에 딱 도착했을 때 그때 그 보람감, 뿌듯함이 있다는 거고요. 입사하시기 전과 입사하고 난 다음에 생각의 차이점이 있다면 배차 업무니까 기사님 이거 하세요.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니죠. 이분들도 운영하시다가 당연히 고충사항이 있으실 테니까 또 고객사의 또 고충사항 금방 얘기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반영하면서 무엇인가 만들어간다.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결국엔 또 뭐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같이 일하는 데 있어서의 콜라보레이션, 협업하면서 있어서의 다양한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나의 자세 이런 부분들 역시 다른 직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솔 로지스틱스라고 하는 곳에서 근무하시는 전통적인 물류회사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겁니다. 자, 회사 비즈니스 알려주십시오. 우리 회사는 물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 물류회사입니다. 제조사의 조달, 생산, 판매 물류를 관리합니다. 개선 방향을 제안합니다. 컨설팅까지 해주죠. 이를 위한 육상, 해상, 항공 운송 등 물류의 전방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는 회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류회사 하면 우린 택배회사만 생각하지만 B2C인 택배, 그 다음에 기업 대상의 B2B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솔 계열사, 당연히 한솔이니까 그러겠죠. 국내 전자, 전기, 화학 등 대규모 고객사, 일반 중소형 화주까지 고객층을 보유하고 있고요. 해상과 항공을 넘나드는 수출입 물류, 철도, 트럭 등 내륙, 그다음에 창고 운영, 컨설팅 서비스까지 모두 수행한다. 그러니까 이게 종합 물류 회사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갖다 주는 것뿐만 아니라 창고도 운영하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컨설팅도 해주고요. 이런 부분들까지 다 하고 있는 것이 종합 물류 회사. 여러분들 알고 계신 뭐 CJ 대한통운 뭐 이런 회사가 되겠죠. 하루 일과 출근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항상 메일 확인, 스팸 메일 지우기. 그죠? 고객사의 요청 사항과 이슈를 빨리 파악하시고요.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막 선사 전화하고 뭐 항공사 전화하고 협력사 전화하면서 이제 막 맞춰가는 거죠. 그런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요. 제가 담당하는 고객사의 경우에는 기존 수출입 구간을 넘어서 신규 국가로, 그러니까 기존 국가 플러스 신규 국가까지 빈번하게 발생하니까 더 협의할 건 많아지겠죠. 그래서 신규 수출국의 물류 서비스 파악과 또 그쪽에 있어서의 해상, 항공 서비스 운임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에 따른 물류비 견적,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영업팀이기 때문에 기존 고객사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새로운 신규 고객사 유치도 중요하겠죠. 신규 고객의 제조 아이템, 얘네들 뭐를 만들지? 어떻게 하면은 얘네한테 우리 거를 쓰게 만들 수 있을까? 주요 수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일까? 그런 부분들을 제안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신규 고객사 유치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영업의 비결로 가져가면 좋아요. 그 해당 고객사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들어갔을 때 줄 수 있는 장점, 다른 회사 대비 장점 무엇일까? 그럼 당연히 다른 회사의 서비스들도 분석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들어올까요, 여러분들? 취업의 관점으로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자들도 지원할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원자들 대비 내가 줄 수 있는 강점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은 거의 비슷비슷할 겁니다. 그것 이외에 나는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다. 정성적인 여러분들만의 태도를 강조하면 조금 더 좋을 수 있겠네요. 뭐가 힘드십니까? 모든 영업사원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고객사가 원하는 때 정보를 정확히 제공해줘야 되는데 납기는 촉박해. 커뮤니케이션이 내가 조금 잘못 알아들어갖고 잘못될 수 있어. 이런 부분들이 좀 힘들다는 거죠. 마음처럼 일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하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역량이 필요합니까? 상대방의 니즈에 부합하는 대안 제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고객사가 어떤 정보를 요구한다고 했을 때 단편적으로 그것 좀 알아봐 주세요 했을 때 그 사실만 알아봐 준다.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취준해서 여러분들 힘든 일이 무엇입니다. 까지만 얘기하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이 왜 힘든 일을 물어볼까에 대한 걸 파악하려고 해서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 힘든 일로 나 극복하고요. 이를 통해 나는 어떤 역량이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어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객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갖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라는 거죠. 그런 역량 갖고 있는 영업사원이면 최고라는 거죠. 그 다음에 파트너 및 협력사 협업의 능력.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도 나오셔서 여기저기에 메일을 얼마나 많이 확인하시겠습니까?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는 내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의 협업 능력, 커뮤니케이션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업무를 조정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함께 일하는 것이 고객사의 만족도를 높이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영업 노하우, 예스맨이 되는 것입니다. 고객사가 요청하는 업무 범위는 정말 다양한데 해상 운임 확인, 하지만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비용 현황 등 혼자서 확인할 수 없는 일이 많대요. 근데 그때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다른 해외 파트너를 통해서라도 알아보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 그런 예스맨의 자세가 영업 노하우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반대 입장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조금 더 이뻐 보이세요? 하라고 했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보다는 잘 모르는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항상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물류직무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좀 접해드리고 싶었고요. 물류회사 처음에 인터뷰 기억하시죠? 첫 번째 물류팀에서 그다음 3PL에서 그다음 포워딩 쪽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 조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정보 찾으시면서 여러분들 물류직무에 대해서 한 발자국 더 다가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직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